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드디어 문제의 게임 낮과 밤이 등장했어요. 피해 게임에서의 이제 하패라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배신 혹은 균열의 시작이 되는 게임이었죠. 특이하게 이제 두 회차에 걸쳐서 이 게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파이널 그 여러 개 게임도 마지막 회 한 편에 다 보여주더만 이거는 한 게임을 2회차에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룰 자체는 개인전이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개인전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룰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시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구간에 이 시침이 멈추면 돈을 먹는 거죠. 점수를 따는 거죠. 근데 이제 낮에는 이 시침이 보이는데 밤에는 시침이 안 보여요. 낮에는 1점, 밤에는 2점. 그리고 이 시침을 움직이는 데는 코인이 필요하고 가장 코인을 많이 쓴 사람의 코인 개수만큼 시침이 이동. 그리고 다른 좀 적게 어중간하게 베팅한 사람들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으로 공개.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이게 반절은 보이지도 않고 누가 지금 승점을 먹고 있는지도 정확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게임 세팅 자체가 상당히 정보의 흐름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30분간 전략회의.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하승진 씨는 이제 밤에 자기가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를 수도 있겠다. 당연한 소리에 또 이제 진영 씨는 그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먹었을 수도 있죠. 또 당연한 또 가르침이. 그래서 이게 숫자를 랜덤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그 숫자에 맞춰서 연합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실리에 맞춘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나와 같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 나와 목표가 같은 사람. 그래서 목표가 같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또 배려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영 씨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 묶이고 같이 투자하고 또 다음엔 또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묶이고 이게 이제 진영 씨의 생각인 거죠. 자기 스타일에도 맞고. 근데 홍진호 씨도 이게 다수 연합이 좋은 건가? 이 정도 인원을 다 살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홍진호 씨도 이제부터는 개인전이고 어떤 책임감을 좀 덜고 싶은 면이 있죠. 이제 여기서 문제의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서로가 아까 진영 씨의 생각처럼 서로가 패가 같은 사람이 연합을 하든 서로 패가 이 시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누가 코인을 얼마 쓸지 덜 쓸지를 해서 코인의 낭비를 줄이든 개인으로 가되 서로가 이제 코인 부분에서만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든. 그러니까 진영 씨가 생각하는 연합은 목표가 같은 사람끼리 묶이자고, 진호 씨는 이게 이제 꼴찌를 면한다거나 누구를 1등 몰아주기 이런 게 가능하긴 해도 연합 전체를 다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이쪽 팀은 그 코인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연합을 해보자. 근데 물론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변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쨌건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절반의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고 누가 얼마를 먹었는지도 공개가 전혀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정보 흐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승진 씨가 슬쩍 서출구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트를 봐요. 이게 남의 일기를 보는 느낌이지 살짝. 너무 시선이 느껴지니까 이제 서출구 씨가 무슨 일이십니까? 보려니까 아예 아니죠 하고 웃으면서 좋게 이제 가려요. 근데 하승진 씨가 서출구 씨가 쓴 숫자 시간을 보고 서출구 씨의 정보를 공개를 해버리죠. 큰 소리를 내면서 심지어 노트까지 뺏어가지고 이게 낮 6시랑 밤 8시다라고 막 외쳐요. 서출구 씨는 근데 이게 설마 하고 일부러 큼지막하게 자기 시간이 아닌 거를 페이크로 적은 거죠. 이제 다른 시간대였어요. 실제로 서출구 씨는. 하승진 씨는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내가 말한 정보는 다 진짜다라고 막 외치고 다니죠. 그러면서 저렇게 적은 숫자를 막 외치면서 나 믿지라고 하니까 당장 진영 씨도 믿진 아니고 미치광이 같다고. 굉장히 1차원적인데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죠. 이걸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하고 말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길 자신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생하고 말싸움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물론 뭐 이기려면 이길 수도 있겠지. 초등학생의 방법을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내가 말하는데 계속 반사 이러고 막 똥똥똥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귀 막고 베베 하고 걔를 어떻게 이겨? 걔랑 말싸움을 어떻게 이겨? 뭐 대학생이야 같이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든 상대의 논리를 깨고 이러면 스스로 아 내가 모순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깨닫기도 하지만 뭐 말하면 뭐 에베베 하고 막 거기서 막 너는 똥이야 너는 똥이야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말싸움에서 무적이지 뭐. 그런 면에서 지금 하승진 씨의 방법은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강력한 방법일 수 있지. 가장 무서운 게 초딩 아니에요 요즘엔? 옛날에는 중딩이었고 중2병 걸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지 모르는 초딩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그냥 예시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 이랬을 때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양보와 그런 부분. 그런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무력밖에 없는 조직에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나는 예를 들어서 지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뭐 문관과 무관 중에서 꼭 문관이 우수하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가 지적인 능력을 추구하는데 여기는 내가 지적인 능력이 전혀 발휘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짱인 사회에서 난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은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목소리를 세게 내야지. 더 화내고 힘센 척하고 막 정치질을 하더라도 이런 얄팍한 정치질을 해야겠지. 그런데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 양보다 헌신도 해봐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먹히겠냐고. 안 먹히지. 그래서 실은 그런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건 상대가 인정하는 가치예요. 원시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내가 물리를 얘기하고 화학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미친놈으로 보지. 이 새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가서 식량이나 구해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말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 승리일 수는 있겠지. 초등학생의 어버버는 당장 그 상황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죠.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했고 내가 뭐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초딩 취급을 받는 거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취급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지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제대로 된 교류를 하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치가 없거든 이 사람한테는. 이미 실망해버려 있거든. 근데 물론 뭐 이 사람의 다른 친구도 아 그래 얘가 초딩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은 재밌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뭐 좋지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대해요. 그렇게 평판이 생긴다는 거야. 아 쟤는 초딩 같은 사람. 근데 여기서 하승진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저는 넉스의 탈락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만큼 이 넉스의 탈락이 주는 임팩트가 컸어. 넉스의 탈락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승진 씨와 윤비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했고 우리가 야생팀의 서사에만 굉장히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실은 이 수영장 연합도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의 이런 배신과 이런 의리로 생각해보면 지금 뭐 중간에 탈락을 해버려서 그렇지 마지막까지도 이들은 서로 의리를 지키려고 했어. 시스템적으로 배신도 했고 이랬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승진 씨는 이미 떨어져 버린 그 넉스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뭔가 해야겠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면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겠지. 그리고 넉스를 떨어뜨린 이 팀이 하승진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하승진 씨의 이 행동은 하승진 씨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보복성도 있고 그리고 의리,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리지.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담근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어. 이건 뭐야?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이거란 말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하기 위해서 초딩 전술을 배워왔다. 이런 거지. 근데 하승진 씨의 이 방법이 본인의 평판을 다 갈아 넣어버려서 문제지 이건 하승진 씨 개인의 문제고 이 게임 차원에서 보면 하승진 씨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을 썼지. 그리고 왜냐면 이 게임 자체가 정보의 꽤 많은 부분이 암전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30분 그 대화 시간을 막아버리면 유효한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시시각각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 같이 연합을 할 거면 왜냐면 홍준호 씨가 이걸 연합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이게 다 살리고 가기가 어려워. 이게 패가 랜덤으로 뽑히기 때문에 다 살린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패가 랜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뭐 랜덤이 아닌 걸 깨달은 건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홍준호 씨가 그냥 출구에 걸렸어? 라고 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하승진의 트롤링은 이게 내가 약간 트롤같이 이렇게 무지성 플레이를 해가지고 우리 팀에 피해를 주는 거지만 이거는 그대로 트롤에 빙의한 트롤이 한 마리 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승진 씨가 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은 거를 감안하고 내가 진짜 트롤 같은 모습으로 상대팀에 타격을 줘버린 거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반지의 제왕의 트롤인 거야. 진짜 트롤링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런 막 이런 오크들이 조그만 그 몬스터죠. 좀 트롤이 큰 애잖아. 자, 트롤 한 마리가 와가지고 적진을 막 휘젓고 있는 거지. 그 거대한 몽둥이 같은 걸로. 지금 거의 이제 트롤 한 마리가 돼가지고 나에게 지성은 없다. 난 너네만 흔든다. 이걸 지금 목표로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이런 뇌지컬이 오고 가야 되는 뇌지컬이 필요한 이런 게임에서는 가장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게 나한테 악의가 있는 초딩과 말싸움했을 때 가장 큰 멘탈에 상처가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하승진 씨가 진짜 초딩 같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승진 씨가 지금 왜냐면 여기서 서출구, 홍진호 이런 사람들과 이런 전략 싸움, 수싸움에서 이긴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로 좋은 거니까 이대로 이걸 따라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이게 이대로 평판으로 유지가 되니까. 인생은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지 않거든. 그래서 서출구 씨가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지. 진짜 이거는 약간 좀 더럽다. 그때 서출구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 본격적으로 서출구를 고립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깽판 플랜. 저거는 이제 작전, 플랜 뭐 이런 단어를 붙여도 되는지는 모르겠네. 지금 홍준호 씨는 다리가 다친 상황이라 이렇게 뭐 발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하죠.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어? 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뒤에 앉아있는 하승진 씨 그리고 표정 관리 못하는 홍준호 씨와 서출구 씨가 보이죠. 이진영 씨가 무슨 얘기를 하러 와도 하승진 씨가 자기도 듣자라고 하면서 못하게 방해를 해버려. 하승진 씨가 왜 이쪽으로 붙은 거냐고. 근데 아니 얘기만 좀 해보는 거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이 얘기 안 한다고 가버립니다. 무서워서 게임 하겠냐고. 덱스도 파이팅인데 잘못된 파이팅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서출구 씨가 고립되기 시작해요. 정보가 안 흘러. 그래서 신현지 씨가 잠깐 서출구 씨랑 얘기하려고 후다닥 갔을 때 하승진 씨가 또 후다닥 쫓아와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신현지 씨가 쫓겨다닙니다. 이건 뭐 다른 의미로 야생이 시작됐어. 이게 속담으로 이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살짝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그 말을 뭔가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봤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여기서 타개하는 어떤 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사람과는 실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뭔가 이 사람과 뭔가를 더 같이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아니면 아예 그냥 초등학생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돈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뭐 교화시킨다거나 돈을 받고 얘를 교육시킨다 이런 입장이면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등한 어른인데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관계를 길게 이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물론 하승진 씨가 이걸 모르냐, 알지. 하지만 자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평판과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 갈아 넣어버리고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미친 짓을 하는 거 했다. 폭력 아닌 폭력이지 진짜. 폭력은 맞죠. 뭐 노트도 뺏었고. 그래서 전략을 짤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아예 그 암전이 돼 있는 그 상황에서의 정보는 전혀 공유가 안 됐고 그냥 속수무책. 그리고 하승진 씨가 여기 밀착 마크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진영 씨는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쪽은 지금 누가 투표했는지도 놓치기 십상이야. 하승진 씨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게 뭐 보이겠어? 서출구와 이제 덱스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승진 씨가 여기 뒤에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책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양쪽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거면 내 눈에만 보이는 귀신이야? 아니 이걸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걸 얘기하지만 이 당사자들은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짜증났던 건 사실이야. 하승진 씨 입장에서 이게 정말 최선이고 단기적 관계로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최소한 시청자가 기다리는 건 이건 아니거든. 사회에서도 실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람은 손절인데, 그래서 그건 여기서 둘이 속삭인 거를 또 크게 얘기합니다. 파이는 자기 일 아니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이제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코미디니까 웃습니다. 하지만 얽혀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좋지 않죠. 삶은 멀리 있어야 희극이지.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지금 완전히 고립돼요. 정보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 시간도 모르고 제가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좀 짜증난다. 뭐 저렇게 하냐 이 정도지만 저 옆에서 저런 거구가 계속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계속 그 귀에다 때려박고 있으면 저기 웅웅웅 할 것 같아요. 이게 뇌가 흔들릴 것 같아. 저 게임 끝나고 밤에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드라마에 시달리고 있을지 몰라. 네, 농담입니다. 최소한 한두 번은 꿈엔 나왔어. 자꾸 보이는 게 흰색 벽이에요. 하승진 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덱스 씨가 홍진호 씨 옆으로 오는데 이 뒤에 또 흰색 벽이 나타났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계속 하지만 홍진호 씨가 이제 살짝 농담 섞인 진담을 던집니다. 야 이 새끼야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짜증 났을 거예요. 근데 실은 그만큼 이런 문명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전략이지. 똑같은 힘을 가졌다고 해도
외모적으로 이런 무서움을 떠나서 마동석과 트롤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그 근력과 똑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쪽이 훨씬 무서워요. 이 문명사회에서는 제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의 그런 관계에서는 실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해요. 근데 물론 이제 예측 가능성은 조금 지루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연인으로는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오랜 가족이나 아니면 조직에서의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미덕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야 돼. 왜냐면 인간 사회에서 이거를 한 번 이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렇게 행동하면 손절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인생에서든 한 번으로 끝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전략이 또 쓰이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아, 이런 게 이렇게도 먹히는구나. 한 번 봤으면 됐어. 어차피 꿈에서 또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오페라를 시전하기 시작하죠.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겠다. 저렇게 이제 아악 하면서 이제 혼자 오페라를 부르면서, 뭐랄까 그냥 뮤지컬의 한 장면, 분노가 왔다가 해탈이 됐다. 그러니까 홍준호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안 되고. 한윤 씨도 스스로가 이제 병맛 같은 전략이긴 한데 나름 잘 먹히진 않았나. 잘 먹힌 건 사실이에요. 잘 먹힌 건 사실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하지만 이건 일회성 전략이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뭘 갈아 넣었는지를 깨달는 시점이 오죠. 알고도 갈아 넣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시는 윤비 씨가 한 지시. 승진형의 역할은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서 시선을 끌어라. 이 시선을 틈타 빨리 계획을 실행시켜보자. 저 지시에 저만큼 모든 것을 다 갈아넣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승진 씨밖에 없는 것 같아. 저렇게까지 어그로를 끌 수 있나? 또 저렇게 서출구 씨를 탁 붙어가지고 저걸 디펜스라고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수를 먹은 게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누가 점수를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혼란이 당연히 오죠. 그냥 정보가 공개돼 있어도 옆에서 하승진 씨가 저러고 있으면 혼란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출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승진 씨가 따라올 수 없는 자금을 양도할 때는 양도받을 플레이어와 둘만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둘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나중에서야 공유가 되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 생각했던 판단이 틀린 거를 깨달았으니까.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누가 누군지 이런 파악도 하고 누구를 파악하기 위한 찔러보기도 있었을 수 있을 거고, 그때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전술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못한 상태로 지금 오고 이제서야 깨달았으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꼬이는 거지. 그래서 D가 누구냐? D가 원하는 대로 계속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윤비 씨가 굉장히 잘 전략을 세웠어요. 타임 트래킹. 밤에 가 있는 시간을 다시 그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되게 어렵다. 왜냐면 밤에서 12시간 하면 다시 원리대로 오잖아요. 뭐 13개를 써가지고 1시간 민다고 하더라도. 근데 애초에 출발점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래서 한 번 밤 시간을 보낸 거에 성공한, 왜냐면 그때 코인을 가장 많이 건 사람이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날려버리니까 얼마 건지를 모르죠. 그 사람이 우선권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또 데우고 해갖고 계속 같은 시간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코인에 한계가 있지. 그리고 이 코인을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코인이 혼자서만 무한정 있다면 이건 계속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고, 하지만 누군가가 13개를 해가지고 한 칸을 더 민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돌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누가 이렇게 코인을 태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으로는 윤비가 지금 점수를 계속 딸고 있을 거다. 몰아주길 가능성이 있다. 덱스는 파이 누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파이 누나한테 이렇게 1등을 밀어줄 사람이 아니다. 윤비 씨는. 그러니까 지금 덱스 씨는 윤비 씨에 대해서 이런 평판이 생긴 거지. 덱스 씨 마음속에 윤비는 이런 식으로 굳힌 거지. 윤비는 이기적이다. 자기의 1등을 위해서 이런 정치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근데 윤비 씨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자기 평판을 깎아먹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서바이벌이고, 그리고 또 자기 연합, 상대 연합 이렇게 판이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아군과 적군의 구도가 딱 잡혀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윤비 씨가 자기 평판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실은 넉스 씨가 꼴찌가 결정된 상황에서 자기가 막 1등을 하려고 어떤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넉스 씨를 뭐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저건 이기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었지. 근데 윤비 씨는 이제 이건 연합을 위한 거다라는 명분이 있었긴 했지만, 근데 어쨌건 덱스 씨는 지금 이미 윤비 씨에게 이미 이렇게 실망을 해버린 상태예요.
실망이라고 그럴까? 윤비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평판의 무서움이지. 먹었으면 본인이 먹었지. 제가 알고 있는 윤비의 성향상 본인이 1등하면 1등했지 남에게 1등 줄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윤비가 지금 저렇게 1등 몰아주기를 윤비한테 1등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홍진호 씨도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정황상으로 윤비가 확실하냐? 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성향상으로 판단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야생을 안 가본 사람들은 몰랐던 투표 면제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비 씨는 나는 투표 면제권을 써가지고 데스매치 안 가면 그만이다. 나는 꼴찌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파일을 1등을 올리는 이유는 저들을 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 중에서는 일단 서출구. 그래서 넉스와 함께 꿈꿨던 꿈을 이제라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지. 넉스의 유지를 받아. 서출구를 날리기 위해서 윤비도 물론 투표 면제권이라는 게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1등을 주더라도 저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 이걸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윤비 씨는 지금 어쨌건 정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윤비 씨 입장에서 가장 나이스는 계속 그 큰 돈을 쓰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저쪽 팀에서 모르게 유지한 상태로 저쪽 팀은 혹시 하는 생각에 계속 돈을 꼬라박는 거지. 나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꼬라박아서 점수를 더 이상 뒤엎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는 돈이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윤비 씨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 이게 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는 한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유지해놔야 상대가 못 따라오니까 이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코인이 어느 순간 떨어지긴 할 테니까. 그래서 코인을 써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죠. 이쪽 팀은. 그래서 지금 하승진 씨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 팀이 0점 느린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점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 이쪽은 정보를 아니까 점수를 맞춰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점수를 정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 팀 다 0점이다. 그럴 때 확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쏟았으니까 쏟은 거에서 끝내야지. 그래서 서출구는 또 하승진 씨를 피해서 홍진호 씨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리 아픈 홍진호 씨와 함께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가죠. 이거 무슨 예술 작품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소통 부재의 현대 사회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소통을 부재하는 어떤 현대 사회의 망령, SNS인가요? 핸드폰이야? 우리가 만나도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의 소통의 부재를 몸으로 행위예술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핸드폰이 없던 그 시절로 두 사람이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하러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현지 씨가 난 이번에 돈을 태울 생각이다. 1점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홍진호 씨가 각자 살 건지 우리끼리 1등 몰아주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홍진호 씨의 이 말이 신현지 씨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코인을 태운다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홍진호 씨가 이거를 너의 그런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말해준 거거든요. 만약 태운다면 그건 각자 살 건을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거 이외에 우리끼리 같이 계속 그 공유를 하면서 1등을 몰아주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근데 만약 각자 살 거를 선택한다면 각자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홍진호 씨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 밀어주게 했을 때 가능성은 있다. 근데 100%는 아니긴 하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혼자서 각자 이렇게 도생을 하기로 한다면 난 그것도 존중한다는 게 지금 홍진호 씨의 뜻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 상황인 거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쪽이 코인이 많은 상황이긴 하니까 왜냐면 상대 쪽은 계속해서 그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코인을 많이 때려 박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쪽 연합에서도 1등을 몰아주게 할 거냐 아니면 이미 망한 상황이니까 각자 생존을 할 거냐.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 어차피 다 똑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네가 만약 조급하고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다. 라고 홍진호 씨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같이 가자. 그렇게 혼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이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100% 된다는 또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신현지 씨는 지금 내가 코인을 태워서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각자 도생이구나.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지금 나의 생존을 지금 진호 오빠가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는구나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의 약한 소리가 이 직원들이 다른 데 면접 보기 시작하는 거지. 리더의 힘든 모습을 보면 직원들은 이제 잡코리아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실은 약간 리더의 책임감을 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왜냐면 개인전이었으니까. 지난번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홍진호 씨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리더들한테는 딜레마가 있죠. 내가 카리스마 리더로 할지 서번트 리더로 할지 이런 막 고민. 그러니까 내가 막 카리스마 있고 대장 같은 리더, 뭐 보스 같은 리더, 어쨌건 이끄는 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항상 앞장서 있는 어떤 리더는 약간 내가 밑에서 약간 좀 이 친구들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 근데 물론 여기서 약한 소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약한 소리를 했을 때는 이 직원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리더들이 외로운 거야. 리더가 마음이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직원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것도 있어요. 말 들어주기.
대화가 되는 사람. 그게 이제 임원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젊은 CEO 그런 친구들을 멘탈 관리를 조금씩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 자기 또래에 그런 의견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 어떤 CEO로서 그 역할을 해본 사람이 또래에 별로 없다 보니까 그 CEO 모든 자리는 다 외로움이 있지, 각자의 외로움이 있지만 또 그거 외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있긴 하죠. 아무튼 신현지 씨는 이제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진노 오빠가 지금 저렇게 약한 소리를 했거든. 그리고 각자 도생, 그리고 내가 코인을 뭐라도 좀 태워야겠다,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진호 오빠가 말한 각자 도생. 실은 진호 씨는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너의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거야. 이건 선택지가 있어라는 얘기를 한 건데 신현지 씨는 이미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있고 지금 홍진호 씨의 그런 말이 약한 소리로 들리면서 그게 이제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게임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꼴찌를 못 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투표룸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의 없이 투표룸으로 향한 신현지라고 이제 자막이 돼 있지만 실은 홍진호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말해줬고 네가 만약 코인을 써서 뭔가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을 선택하는 걸로 되는 거다라고 홍진호 씨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신현지 씨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지 아니면 내가 하려던 말에 홍진호 씨가 태클을 안 거는구나. 뭐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신현지 씨는 느꼈을지도 모르지. 근데 실은 홍진호 씨는 그 선택지를 주면서 네가 코인을 투자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연합은 이제 아니다. 이번 게임에서 최소한 이번 게임에서는 우리 연합은 끝이야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말을 더 세게 하는 사람이라면 홍진호 씨의 말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야. 코인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계속 함께 가는 것. 코인을 투자하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없어지는 거야. 이때부터는 개인전이야. 너를 포함한 서출구 덱스 모두가 이제 다 개인으로 각자 도생에 가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네가 지금 하는 선택이 그 결과를 낳을 건데 만약 네가 그 결과를 낳기 싫다면 지금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겠지. 그 지금 홍진호 씨가 아까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홍진호 씨가 말을 워낙 이게 약간 약한 모습도 보인 것도 있고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현지 씨한테 그게 지금 자신의 행동이 낳을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어. 홍진호 씨가 이런 표정이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저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날지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판단을 했구나. 신현지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홍진호 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바로 저렇게 결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현지 씨는 진호 오빠도 이걸 해도 된다고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코인으로 이제 시간을 미는데, 지금 여기서 6코인을 써서 시간을 밀었잖아요. 근데 누가 7코인을 써버리면 밤 8시로 가잖아요? 근데 밤이니까 시간이 언젠지도 몰라. 6코인 날리는 거거든. 물론 이게 성공한다면 밤 7시라는 이제 선점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니긴 했지. 누군가가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는 저게 잘한 건데 지금 저쪽 팀에서 안 들어올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거면 과감하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좀 지금 의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홍진호 씨는 신현지 씨의 판단을 그래 너는 그렇게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 되는구나. 현지 씨는 이제 홍진호 씨한테 말은 했다고는 생각하고 홍진호 씨가 그걸 뭐 인정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각자 도생을 지금 신현지 씨의 선택으로 인해서 각자 도생이 시작된 것도 있잖아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게 실제로 진짜로 각자 도생이 되지는 않았어. 어쨌건 서로서로 계속 도우면서 끝나는데 눈치가 보이죠. 막상 이제 지르고 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홍진호 씨가 많이 태웠냐고. 일단 각계 전투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홍진호 씨는 선택지를 줬고 신현지 씨는 선택했고 그래서 홍진호 씨는 알겠다. 그러면 각계 전투를 하는 걸로 알게 있겠다. 라고가 되는 거죠. 신현지 씨는 이제 5점이라 몰아주기엔 늦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신현지 씨도 꼴찌하는 게 두려운 거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몰아주기가 분명히 시도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제 혼자 살아남을 판단치고는 저 코인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면은 있죠. 근데 홍진호 씨는 거기에 대해서 1등 몰아주기가 시도할 가치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코인을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를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양쪽이 다 코인 수가 막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비슷하니까. 어쨌건 시도할 가치가 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각자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홍진호 씨의 생각인 거죠.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현 씨는 판단을 한 거고 현지가 일단 상의도 없이 1시에서 7시로 태웠다. 그러니까 상의는 없었지만 홍진호 씨가 선택하라는 거에서
선택지에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신현지 씨는. 근데 홍진호 씨는 그 말이 네가 그렇게 가면은 우리 다 각자 도생이 되니까 가지 말아라라는 의도로 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확실한 전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승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표현했고, 그런 표현에 이제 신현지 씨는 이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혼자 먼저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순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저기서 판단을 했겠죠. 서출구와 홍진호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몰아주기는 캔슬됐다. 현지가 코인을 6개를 썼다. 자기가 점수 먹어야 된다고 코인을 썼다. 그래서 홍진호 씨는 실은 짜증이 난 거지.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 의도를 무시하고 선택했다가 홍진호 씨 이때 생각이고, 신현재 씨는 나의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양쪽의 걸 다 얘기하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이게 결국은 하승진 씨가 큰 역할을 한 건데, 홍진호나 신현지 이 사람들, 아니면 덱스 서출구까지 다 같이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신현지 씨가 이렇게까지 조급해하지 않았어. 그리고 홍진호 씨는 원래 저렇게 막 자신감 있게 뭘 하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좀 지켜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덱스가 이렇게 막 세게 말하기도 하고 서출구도 세게 말하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균형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서출구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고 홍진호 씨가 저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만약 저 자리에서 서출구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서출구 씨가 옆에서 야, 너 그거 코인 쓰면 안 돼. 그러면 너 좀 완전 혼자 가는다고 하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순간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덱스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뭐 진호 형 말대로, 진호 형 말은 이렇게 좀 지금 좀 지켜보자는 말이니까 몰아주게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신현지 씨도 홍진호 씨의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홍진호 씨도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이 친구 알아듣겠지 생각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왜냐면 상황적인 면도 있고 조급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그냥 지켜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룸으로는 윤비 씨가 가서 또 시간을 돌려버려요. 신현지 씨는 이제 돈을 날린 꼴이 됐지. 왜냐면 7개 투자했잖아요. 무조건 7개 이상 투자를 하죠. 왜냐면 7개가 딱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 밤 시간으로 들어간 최소 돈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들어오면 최소 돈 들어갈 리가 없죠. 그것보다는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무조건 신현지 씨는 지금 코인을 날리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시 또 윤비 씨가 점수를 먹습니다. 다시 또 D가 점수를 먹습니다. 이게 과연 윤비 씨일까? 일단 윤비 씨는 승기를 휘어잡았다 생각하고, 신현지 씨는 돈이 많이 없겠는 걸, 하지만 이건 뭐 일단 점수 싸움이니까 돈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쥐고 끝까지 가면은 이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서 서출구 씨가 이제 덱스와 얘기를 하는데, 난 꼴찌를 할 생각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꼴등 가자. 누가 꼴등 가든 나는 데스매치 지목될 것 같다. 어찌 1등을 못 한다면 서출구는 계속해서 타깃이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 2명을 골라야 되니까 꼭 데스매치를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그 마음의 의지를 잃어버린 거지. 초딩과 말싸움할 때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잃는 것처럼 지금 서출구 씨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잃은 거죠. 나는 팔락포가 되면 파이를 데려가겠다. 윤비랑 하승진 2명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파이가 협력을 확실하게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거지만 파이 씨한테 지금 1등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는 자기의 이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좀 조급함도 있는 사람이고, 그 이득,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눈앞의 이득을 쫓으면서 전체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실은 홍진호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 씨는 전체판을 읽은 것이 없으면서 눈앞의 이득을 쫓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판의 흐름을 놓치고 그게 자꾸 근시안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전체판을 읽을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이런 흐름을 잘 읽고 이렇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실은 이 성향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고 어떤 승리를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파이 씨가 이 두 단계 앞을 보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한테도 실은 꼴찌가 되게 됐을 때도 그것도 진영 씨한테 당장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영 씨를 오히려 자기가 꼴찌 되는 상황으로 설득을 해버렸고, 수식로드에서도 이걸 만드는 것보다 일단 당장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파이 씨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이제 그쪽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이 나중에 미칠 영향, 이런 거는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또 경험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출구 씨가 이제 데스매치로 지목을 해버립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나는 파이를 뽑을 거다. 진영 씨가 근데 왜? 그래서 서출구 씨가 나는 말 하나로 지킨다. 상대팀인데 무슨 상관이냐. 진영 씨가 뭐 오케이 합니다. 그 말대로 안 될 걸 알거든. 왜냐면 진영 씨는 파이 씨가 1등인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파이 씨는 자기가 1등인데 자기가 1등이라는 걸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윤비 씨 입장에서는 1등을 줬을 때 승진 씨를 1등으로 몰아주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고, 파이를 숨겨둔 1등으로 해 저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를 테니까. 그래서
더 상대에게 어떤 정보를 주지 않기에는 파이가 상당히 적절하죠. 왜냐하면 진영 씨는 처음에 남자 연합이기도 했으니까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파이가 가장 의심을 안 받을 수 있지. 1등 몰아주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윤비 씨가 누군가 1등을 몰아준다는 것도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만약 몰아준다면 승진 씨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파이나 진영 씨나 어떤 이득을 확실하게 준다고 생각하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이 씨 입장에서는 내가 1등인데 얘네들이 지금 날 협박하러 오니까 웃기죠. 윤비 씨는 이 게임을 굉장히 빠르게 잘 파악을 했죠. 밤은 시간을 모른다. 이건 정보력 싸움이다. 그래서 밤을 먼저 지배하는 자가 유리한 거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선수치고 파이를 몰아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 씨가 1등하고 윤비 씨는 투표 면제권이 있고 그러면 상대팀에서 꼴찌가 나온다고 치면 타겟으로 잡히는 거는 아마도 하승진 씨와 진영 씨.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진영 씨보다는 하승진 씨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상대팀은. 이게 홍진호 씨가 연합을 망설인 이유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에서 데스매치를 가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건 윤비 씨는 팀의 승리까지는 생각하는데 이런 데스매치까지는 지금 크게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일단 나만 안 가면 돼. 상대가 지면 돼. 이런 쪽. 하승진 씨를 살릴 생각이었으면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전략이다 할지라도 하승진 씨를 1등을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랬다면 또 아마 파이가 이 회차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게임이 한편으로는 조금 허무한 게 이렇게 두 연합으로 갈린 상태가 되니까 꼴찌 한 사람 그리고 그 꼴찌가 고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면 이 연합에서 한 명, 이 연합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 결국 대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스매치 룰이 흥미로우면서도 이 전 회차에서 꼴찌와 이번 회차의 꼴찌 이 두 사람이 대결한다.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내가 2등 했는데 찍혀가지고 심지어 내가 우리 연합을 위해서 최고 헌신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팀한테 찍혀가지고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게 뭐 정치력이라면 정치력일 수 있는데 이미 연합 구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력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회차의 마지막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덱스가 꼴찌를 하니까 이쪽 팀에서 고르는 거지. 이건 뭐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데 덱스 씨가 이제 저쪽이 몇인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넉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지켜보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뭔가 정보를 알아보려고도 하죠. 밤 몇이냐? 술 마실 시간이라고. 그런데 덱스 씨가 여기서 한 방을 날립니다. 어떻게 날리냐면 콜색인 13개를 가지고 다 쏟아 부어버려요.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13개를 돌리니까 이게 밤 11시로 가야 될 게 12시로 간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긴 하죠. 돈을 때려 박았으니까. 이 이상 투자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보다 적게 투자한 사람은 다 망했을 거고 그 돈을 다 잃었을 거고 그리고 밤 12시로 가면서 누가 돈을 먹었는지를 아니까 이게 이제 저게 밤에 있지만 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에서 일단 서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최소한 시침의 위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때려 받긴 했지만. 근데 어쨌건 덱스 씨가 13개를 했지만 상대도 꽤 많은 돈을 써서 옮겨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견제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도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덱스 씨의 방법 말고는 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전에는 뭔가 정보가 더 교류되고 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 시점까지 이제 몰린 상태에서는 하려면 덱스 씨 같은 방법이 유효한 거죠. 도박 한번 했다. 왜냐면 왜 이게 갬블이냐면 그렇게 시간을 밀었는데 그 시간대에 아무도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몇인지를 몰라.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호 씨가 이제 갬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돌렸는데 상대팀이 그걸 먹어. 그러면 그 상대팀 간에서 정보가 교류되면서 이게 메시라는 거를 상대팀만 알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돈은 돈대로 쓰고 정보를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갬블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코인을 13개 썼는데 그게 이제 밤 뭐 11시로 갔어요. 근데 그 11시에 하승진하고 파이만 있었다고 쳐봐요. 하승진하고 파이는 있을 수 없겠구나. 하승진하고 이진영이 있었다. 그렇게 치면 이쪽 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승진하고 이진영의 시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은 왕창 썼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옮기긴 했는데 그 정보를 상대만 알아.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홍진호 씨가 도박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홍진호 씨는 이 전략을 선택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지. 확률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멈출 확률이 꽤 있던 것도 사실이니까 해볼 만한 도박이긴 했지만 결과도 좋았고. 근데 홍진호 씨가 이 전략을 선택하지 않은 건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정보는 정보대로 못 얻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꽤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주도권을 뺏어왔습니다. 나름 최선의 수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큰 건 안 한다. 리스크가 방금 제가 말한 그 리스크거든요. 뭐 다 아시겠죠? 이거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코인도 많이 쓰고 정보도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덱스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플레이다. 덱스 씨가 한 방을 한 거죠. 어쨌건 운도 좀 따라줬고. 근데 덱스 씨가 자기 점수는 별로 없었어. 그래서 홍진호 씨는 지금 네 말대로 됐다. 최대한 이용해서 너랑 현지랑 점수 먹는 것.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신민 씨 그리고 덱스가 지금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점만 먹어도 여기서 하승진 씨보다 좀 더 점수가 높을 수 있으니까. 3점 먹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출구 씨가 1등은 못 막을까요? 1등을 막고 싶지만 1등을 막으려면 우리 중에서 꼴찌가 나온다. 꼴찌를 살리기를 선택할지 1등을 선택할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홍진호는 지금 우리 팀에서 꼴찌가 안 나오게 막으려는 그게 가장 우선 목표죠. 서출구 씨는 이제 파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잡아볼 만하죠. 파이가 같이 한 팀이라면.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여기 하승진 씨 하승진 씨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서출구 씨가 6대2 가능하냐 하는데 여기서 2는 누구예요? 하승진하고 윤비지. 서출구 씨는 파이랑 진영 씨를 흔들러 옵니다. 왜냐면 이들의 결속은 강하지 않은 걸 알거든. 이들은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서출구 씨가 이제 파이 씨한테 얘기 좀 해보자고 합니다. 파이 씨는 이제 윤비 씨가 앞에 있어서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어디서 얘기할 거냐. 그래 좋지. 나는 뭐 얘기하러 가자. 이런 말이 쉽게는 안 나오지. 이게 사람의 이제 어쨌든 무의식이 윤비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건 뭐 이제 어떤 전략이고 뭐고 그냥 다 같이 얘기해. 파이랑 얘기를 하러 왔는데 다 듣고 있어요. 6대2 연합. 서출구 씨는 내가 꼴찌를 하겠다. 그리고 윤비가 1등이 되면 지목 못하니까 윤비가 1등이 안 되고 내가 꼴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윤비를 내가 지목하겠다. 서출구는 파이를 압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승진에게 당한 화풀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분노라는 게 전염되거든. 뭐 분노에 대해서는 핫소스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내가 이제 불특정한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맛있는 걸 뭐 스프를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핫소스를 얼마큼 부을지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맛있는 정도, 매운 정도, 뭐 죽을 만큼 매운 정도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 이게 실험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어깨빵을 딱 하는 거지. 그리고 사과를 안 하고 가. 그러면 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죽도록 매운 걸 눌러버리는 거야. 그런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디서 뺨 맞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한다 이제 그런 것처럼 파이를 머니 챌린지 내내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화면에 다 나오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압박이 좀 심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비용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게 점점 내가 그냥 차라리 1등이라고 말하면 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말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햇님 달님 오누이가 그 호랑이가 자꾸 막 너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려줘라고 밑에서 이제 막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놀리듯이 처음에는 비용신이 이랬지만 기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라고 이렇게 되게 농담을 하지만 나중에는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물론 우위에 있기 때문에 놀리는 감정으로 한 거지만 자기 정보를 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상대한테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압박을 끝까지 이겨냈어야 파이 씨한테는 유리했고 윤비 씨의 전략이 깨지지 않는 상황인데 파이 씨가 지금 압박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데스매치를 가는 건 두렵거든. 당장 눈앞에 두려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진영 씨한테 상담을 해요. 나 지금 가서 내가 1등이라고 이야기할까 고민 중이야. 저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데스매치 압박에서 벗어나는 거지. 서출구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진영 씨는 어쨌건 여기서 1등 하는 거 지금 거의 확정이다. 어차피 이렇게 확정적인 상황에서 뭐하러 1등을 공개하느냐. 괜히 어떻게 보면 틀어질 수 있다. 진영 씨 얘기가 지금은 맞거든요. 어쨌건 상대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더라도 상대가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로 세우는 전략이 틀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정보를 안 주는 게 좋지. 그래서 파이 씨도 뭐 비용신 이러면서 처음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영 씨는 누나가 1등이라고 공개하는 게 이득이냐. 파이 씨는 나한테는 이득이다. 어차피 1등은 내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1등이라는 걸 공개하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나한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진영 씨는 이제 그게 저희 연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진영 씨도 실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이게 연합에 도움이 안 돼도 이게 내가 살 구멍이라면 그 연합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그냥 말리지 않잖아. 여기에서도 지금 진영 씨는 내가 꼴찌가 될 확률이 좀 적으니까 크게 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뭔가 그 강한 시도를 하지 않아. 근데 파이 씨는 이제 저쪽이 1등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에까지 정보를 줘버리면 지금 어차피 윤비나 이쪽은 자금 사정도 이제는 좀 좋지 않은 시점이 됐고
나랑 한 팀이고 그리고 저쪽까지도 내가 정보를 주면 저쪽도 나를 도울 테니까 나의 1등은 공고하고 밑에서 알아서 싸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지.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고 저쪽에서는 나를 신뢰를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래 잠깐이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승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판단들이 이 게임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브랜드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서 파이 씨가 이걸 윤비 씨랑도 상담을 합니다. 나 1등이라고 가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윤비는 아니다. 일단 11코인 쓰고 실패할 때 그렇게 해라. 지금 굳이 알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파이 씨는 나는 거짓말한 게 된 거잖아 이러면서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저거를 밝히고 싶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싫은 게 어딨어. 자기 정보도 속이고 다른 정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지. 당장 뭐 수식로드에서도 마지막에 저쪽 팀에서 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블러핑 했잖아요. 그러면 뭐 블러핑 하면 안 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거든. 자기가 1등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덜 받고 저쪽 팀에도 발을 걸쳐놓고 싶은 마음이지.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자기가 어떤 평판을 얻게 될지 그 생각은 없는 거고. 윤비 씨는 어쨌든 네가 1등하면 되는 거야. 1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그 게임에서 뭐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지금 당연한 이런 서바이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는 게 지금 윤비 씨 생각이죠. 근데 파이 씨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다음 날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파이 씨는 지금 여기서 이제 수영장 연합이 한 명이 떨어지든 뭐 진영 씨가 떨어지든 어쨌건 저 야생팀은 공고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4명이고 뭐 한 명이 떨어진다고 해도 3명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저쪽 팀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강한 거죠. 왜냐면 저쪽 팀이 더 강자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쪽 팀에 뭔가 발을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다음 날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는 건. 다음 날에 이제 윤비는 안 보이는 거야. 출국 씨가 이제 좀 더 시간 필요해 하니까 윤비 씨가 시간 좀 더 얘기한다고. 윤비 씨가 일단 11코인 써서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든가 그때 결정해라. 그리고 여기서 네가 얘기한들 저들이 너의 말을 믿을까? 라고 하면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이 패착이었다고 봐요. 그럼 이 파이가 이 말을 듣고 아 그럼 내가 말해도 어차피 저들은 안 믿을 테니까 나는 사실대로 말을 하고 저들은 믿지 않고 그러면 결과는 내가 말을 하든 안 말하든 똑같겠구나.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가버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맞게 상대의 말을 해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윤비 씨는 어차피 네가 말하는 거 의미 없는 거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해라라는 의도로 저 말했는데 파이 씨는 이제 저 말을 하나의 위안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이 씨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해서 압박을 털고 싶거든. 근데 윤비 씨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윤비 씨는 이걸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죠. 승기를 잡고 있는데 굳이 왜 그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서출구 씨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압박하고 윤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30초만 시간 달라. 11코인 써서 일단 점수 안정권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라. 윤비 씨는 원래 전략을 마무리 잘 짓고 싶은 거죠.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이게 진영 씨도 자기 마음 편하자고 후지미나 씨한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파이 씨도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지금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잖아. 그리고 이게 자기의 꼴찌나 데스매치가 걸렸으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는 어떻게 하든 1등이 거의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영 씨랑 파이 씨가 조금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홍진호 씨도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를 먼저 이루고 그걸 통해서 전체 마지막 승리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홍진호 씨는 그 안에서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게임은 게임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읽을 줄 알지. 근데 파이 씨는 아직 전체를 읽는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을 해가지고 선악으로 보고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진영 씨는 완전히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선악으로 보진 않지만 내가 자신을 좀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윤비 씨가 지금 일단 11코인 박으라고 하는데 지금 서출구 씨는 너무 단호하게 협박을 하고 있고 윤비 씨는 약간 네가 뭐 하려면 해 하지만 너만 어차피 안 믿을 거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파이 씨는 서출구 씨의 지금 압박이 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서출구를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윤비 오빠가 우승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냐. 서출구는 거기에다가 내가 꼴찌하는 거. 그래서 파이 씨가 말을 해버립니다. 내가 1등이야. 두둥. 서출구 씨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진영 씨도 결국 말했구나. 그 전까지 말 안 한 거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이 될까봐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파이 씨는 이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구 야생팀에 발을 걸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비, 하승진, 진영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나서 내가 고립되는 상황이 지금 벌써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웠을 수 있겠지. 그리고 윤비도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긴 하지만 지금 하승진 하는 걸 보니
하승진은 그렇게 오래 갈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윤비랑 이진영 둘 남는데 지금 야층팀이 어떻게 될지 언제는 아직 균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제 일단 서출구에 뭔가 발을 걸치는 거지. 서출구는 곧 홍진호였거든. 그럼 뭐 어차피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윤비 오빠는 나로 생각한 점수. 그래서 서로 누가 누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윤비는 3점인 거죠. 근데 윤비도 이걸 알아요. 파이가 되게 어리석은 수를 두는데 지금. 윤비 씨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이거 뒷목에 있는 건 파스인가요? 뒷목 잡을 일이지 실은. 지금까지 우리 연합으로 해서 같이 서로가 비밀리에 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계속 흔들면서 이걸 유지해서 가고 있는데 상대한테 자꾸 뭔가 이거 하나를 보여줘서 좋을 게 뭐 있어. 윤비 오빠가 1등이 아니니까 알려줘도 상관없겠지. 별 크게 생각 없이 말을 했다고. 이래가지고 실은 이 전에도 진영 씨한테 실은 쌈 싸먹힌 거예요. 꼴찌를 그냥 내버려둬 버렸거든.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자기의 행동이 꼴찌를 만들었다는 거를 파이 씨가 몰랐어요. 심지어 그거를 진영 씨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출구 씨가 이제 윤비가 너한테 1등을 준 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윤비 씨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 근데 파이 씨는 우승 상금을 주기로 했다. 윤비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그리고 전체 판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파일을 움직임으로써 의심도 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수긴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이 하승진 씨의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건 있죠, 지금. 그러면서 윤비가 몇 시인지 알려줄 생각이 있냐고까지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윤비가 몇 시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서출구 씨도 설마 저걸 알려줄까 생각했거든. 파이 씨가 알려줘버립니다. 나 5시, 밤 7시. 내가 1등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외부 생존자 방출자 선택하는 권한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출구 씨가 콜인데 이거 윤비 씨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세운 전략으로 파이를 1등 몰아주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막판에 코인 털만큼 털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쪽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모든 것이라면 파이의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는 거거든. 이제 믿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최소한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같이 어떻게 연합을 맺겠어. 근데 이게 뒤에 다른 게임에선 진영 씨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파이 씨가 이번 라운드 내가 먹게 해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파이 씨는 내가 11코인을 써도 이쪽 팀에서 더 때려 박아가지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승진 씨가 이제 까버렸네. 우리 정보를 다 까버렸다는 거죠. 저거는 자격 박탈입니다. 본인 혼자 살려고 깐 거예요. 말은 세지만 그 말은 맞죠. 자기 1등을 시켜주겠다는 팀을 지금 그 팀의 정보를 갖다 팔아서 이 다음 날에 이어질 게임에서까지 지금 보험을 들려고 하는 시도란 말이에요. 팀워크고 자시고 걔는 어차피 끝까지 혼자 살아야. 그때부터 저는 파이 씨를 신뢰하지 않기로. 윤비 씨가 뱀의 혀에 약간 배신 아이콘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윤비 씨는 예를 들어서 저택 습격의 날에도 물론 그건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자기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넉스와 하승진 그 사이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7인 연합으로 맺어지는 그리고 양쪽 거기 상황에서도 그 7명을 그래도 유지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게 보이지만 윤비가 어떤 게임 중에 상대를 속이는 일은 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게임 중에 우리 팀을 해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어. 그냥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명분을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고 그 명분으로 가능하면 우리 팀 바깥의 사람을 쳐내려고 했었지. 그런데 실은 파이나 진영 씨는 그런 명분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경우에도 이게 명분이 어차피 내가 말해도 괜찮을 테니까 라고 스스로를 속였지 저게 어떤 우리 팀의 승리 아니면 어떤 뭐 대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윤비 씨는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건 지금 서바이벌이니까 지금 윤비 씨가 뭐 뱀의 혀다 약간 이렇게 됐지 조직은 이렇게까지 선악구도로 나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의리를 지키는 정도의 모습 그리고 자기 사람이 좀 있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좋은 평판이 유지가 되면서 또 자기 입속을 좀 차릴 수 있는 아예 저 친구는 좀 얄밉긴 해도 그래도 할만하지 뭐 자기 목숨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인상을 주는데 이게 파이 씨나 진영 씨는 조직 생활을 하면 조직 안에서 믿음이 안 가버린다는 거죠. 뭔가 조직 안에서 뭔가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조직이 나에게 줄 게 없을 때 자기가 이기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윤비 씨가 파이 씨를 자기와 다른 결의 사람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로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윤비 씨는. 언제든지 더 큰 위협이 맞닥뜨렸을 때 팀원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윤비 씨는 큰 위험이 있고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 뭐 크게 나한테 피해는 없어. 그러면 팀원을 구해요. 근데 이걸 구하려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팀원을 버릴 수 있지. 근데 파이는 이 위험이 왔어. 근데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야 이득이 생겨. 그러면 팀원을 버리는 거지. 위험이 아니라 이 팀원이 나에게 더 이상 이득을 줄 수 없어. 그러면 이 팀원을 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넉스는 내가 좀 피해가 와. 그래도 팀원을 구할 수 있지.
그게 이제 넉스와 윤비의 차이고, 홍진호는 위기가 와. 일단 팀원이고 뭐고 내가 일단 가서 부실게. 이게 홍진호. 덱스도 좀 그럼 덱스도 그렇고. 윤비가 이제 파이한테 뭐라고 하니까 진영이랑 같이 얘기해줬다고. 그 윤비가 이제 내상이 없이 했냐. 그러니까 파이 씨는 우리 셋이 얘기했잖아.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윤비 씨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파이 씨 입장에서는 아까 윤비가 그 말을 했잖아요. 얘기하든 안 하든 상대가 안 믿을 거다. 그 말만 머리에 꽂혀버린 거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기해봤자 안 믿는다고? 그럼 얘기도 되겠네 라고 스스로 거기 생각에 갇혀버린 거지. 왜냐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윤비는 그게 확실히 말하지 말란 뜻으로 얘기했다고 자기는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를 못 알아듣진 않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근데 파이는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전체를 기억하면 알아듣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어차피 상관없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가서 술술 불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윤비 씨는 이게 패착이다고. 그래서 상대 내 점수가 공개돼 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는 지금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각오하고 지금 넉스가 떠나간 이 상황에서 저 팀을 지금 하나씩 나도 깨보겠다는 생각으로 각오하고 이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내가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나는 지금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꼴등이 되면 면제권 못 쓰니까 그럼 그건 전적으로 파이 때문이 되는 거죠. 근데 파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윤비 씨가 떨어지면 파이는 1등이니까 나를 찍지도 못하고 솔직히 상관은 없을 수 있지. 떨어지기만 하면. 윤비 씨는 이제 저쪽에서 자신을 꼴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윤비 씨가 이쪽으로 와버려요. 파이가 우리 기존 딜을 깨고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노선을 바꾼 뱀새끼라고. 이 뱀새끼가 약간 유행어인가 봐요. 피해 게임에서 쓰는 유행어야? 아니면 요즘에 그냥 쓰는 유행어야? 아니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고전적인 개념이야. 아무튼 윤비 씨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파이는 어차피 1등하면 세이프다. 지목을 안 당한다. 그 후에 정치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본인만 엄청 이익이 크고 본인만 유리한 딜이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윤비 씨의 전략으로 1등이 거의 보장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윤비가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상대와 딜을 한다? 이거는 선 넘었지. 윤비 씨가 보기엔 선 넘은 거지. 그래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하면 수습이 필요하다. 업보는 존재한다. 업보를 잘 모른다. 파이 씨는 이제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시간이 초기화되니까, 그리고 내가 말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라고 윤비 씨도 말을 해서 그럼 말해도 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줬고,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보를 말한 거니까 잘못한 건 맞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할 걸. 윤비 씨는 이제 네 시간, 내 시간 다 유출됐다. 내 점수까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다.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정보를 흘렸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실수냐. 파이 씨는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나온 거니까. 자기도 실은 말린 거긴 해죠. 그 압박에 말린 거지. 하승진이 서출구를 압박하고 서출구가 그거에 대해서 압박이 심하니까 또 파이를 압박하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굴러온 거지. 그러면서 파이 씨는 자책을 하지만 뭐 이미 늦었죠. 진영 씨도 눈치를 보지만 이게 실수라는 걸 진영 씨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지. 윤비 씨는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자기의 말리는 멘트가 파이 씨에게 다르게 해석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지. 파이는 너무 이 압박에서 서출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지금 뒷목 잡고 싶은 윤비 씨의 심정을 저 파스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파스 맞나요 근데? 파이 씨는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게 실은 너무 단기적인 해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자책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지 씨가 아까 혼자 그렇게 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근데 홍진호 씨도 아까 그 결정이 나도 좀 아쉬웠다. 왜냐면 홍진호 씨가 선택지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또 현지 씨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선택지로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해도 된다는 얘기겠지라고 해버린 거지. 홍진호 씨는 어쨌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지를 준 것도 사실이니까. 홍진호 씨는 그래도 어쨌건 그런 신현지 씨를 살리기 위해서 코인을 사가지고 19개를 태웁니다. 모두 다 같은 시간에 나오면 이제 다 같이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진호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덱스 씨가 그럼 말할 거 있다. 색깔이 가장 진한 거 했을 때 낮셋이 밤 10시가 나왔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나무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어쨌건, 그리고 저게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걸 발견했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정보죠. 근데 이거 저 블록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었을까? 하나 모서리 살짝 깨놓으면 안 돼? 그 상대팀도 알게 되려나? 아니 미세하게 깨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가장 진한 거 고르면 된다. 줄무늬 중에 가장 진한 거. 서출구 씨가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 것 같다. 근데 이제 현지 씨는 쿨톤 진함과 웜톤 진함 많이 알아도 문제야. 근데 홍진호 씨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진한 게 뭔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건데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 이게 나이가 들면 잘 구분 안 됩니다. 물론 홍진호 씨가 저보다 어리지만 그래서 다들 10시를 선택했는데 홍진호 씨는 9시를 선택해버려요. 잘못 선택했어. 서출구도 9시.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진영 씨에게 서출구 씨가 다가와서 뭐 우리의 발버둥이 추악하더냐라고 시적인 질문을 하죠. 진영 씨는 저쪽이 더 추악했다. 그래서 1점 먹은 상황에서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진영 씨가 지금 3점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현 상황이 불만이다. 지금 코인도 없는 상황인데 진영 씨가 파이 씨를 1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관계는 어떤 게임에서든 이익, 돈, 눈앞에 이득 그런 걸로 뭉친 관계였고 제 입장에서 어떤 유대로 맺어진 관계는 파이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영 씨와 파이 씨가 약간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이와 진영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간에 끈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 파이 씨가 떨어져 버리면 자기가 홀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파이 씨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진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존이 우선이지 파이 씨와 어떤 유대감,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올려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진영 씨가 파이 씨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진영 씨의 행동을 고려해보면 아 이렇구나 당연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게 이게 정말로 유대감 때문에 선택해놓고 어떻게 파이를 데스매치로 데리고 가?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진영 씨가 이제 시간을 물어봅니다. 파이 씨가 이제 대답 안 하려다가 말해줘야 도움을 주죠 하면서 시간을 말해주죠. 그래서 진영 씨는 우승에 가까운 파이님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가 윤비를 배신했든 말든 진영 씨 입장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파이 씨를 1등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들 안에서 예를 들어서 꼴찌 나는 꼴찌가 일단 아니죠. 서출구 덱스 신현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꼴찌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들은 아마 윤비를 찍을 거다. 윤비를 찍으려고 할 거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하승진을 찍겠지.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데스매치의 상대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데스매치로 가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한 발 빠져있는 상태니까 타겟은 하승진이나 윤비가 될 거고 윤비가 아무리 면접권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승진이 타겟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아마 진영 씨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비 씨는 아예 도와주겠다고 하고 대신에 굳이 원하는 거는 파이를 끌어내리는 것. 자기 손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끌어내리고 싶은. 그 윤비 씨가 난 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봤던 윤비 씨는 여기저기 그냥 이게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명분도 중요시하고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했다는 거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저는 말 웬만해선 지킵니다. 그 연합인 차원 안에서는 지키지. 윤비 씨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사람인 거지. 윤비 씨가 파이 앞에서 나는 배신 안 해 이러면서 파이는 너는 배신이야라는 뉘앙스로 파이를 긁죠. 계속 이제 업보는 존재한다. 이래서 배신 때리면 안 돼라고 파이가 들리도록. 그래서 파이가 이제 내 멘탈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하죠. 파이가 이제 멘탈이 나가 있으니까 이제 진영 씨가 이래서 손을 잡아주는데 약간 환자를 위로하는 느낌이 좀 있죠. 저 상황에서는 파이 씨가 멘탈을 어느 정도 잡아야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진영 씨의 목표 달성이 필요한 상태니까 진영 씨는 내가 꼴찌를 안 하고 빨리 게임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덱스 씨가 뭔가 운이 계속 안 따라주면서 남들이랑 어떻게 좀 맞물려서 점수를 1점이라도 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못 먹었던 거죠. 그래서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 어떻게든 점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서출구 씨가 이제 내가 시간을 옮겨주겠다. 이제 그 10시로 보내겠다. 그럼 너 3점이다. 덱스가 10시고, 서출구가 이제 9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출구랑 덱스가 공동 최하위가 됐고, 그리고 지금 덱스 씨와 서출구 씨가 지금 나뉘어 있으니까, 덱스한테 먹게 하고, 꼴등에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최소 2점씩.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여기로 갔다가 뒤로 다시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코인이 없으니까 이제 다 써가지고. 밤 10시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5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5분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덱스 씨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10시로 안 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서출구 씨는 지금 뭔가 나나 덱스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는 상황이고 1분 남았고 그러니까 홍진호 씨도 빨리 선택하라고 하고 덱스가 형님 안 들어가냐고 하고 그러니까 덱스 씨는 안 들어가요? 라는 말이 나 점수 먹게 10시로 안 보내요? 라는 말이었고 서출구 씨는 그냥 지금 빨리 선택하라는 말로 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날 다들 멘탈이 좀 깨져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승진이 쏘아올린 공인데 서출구 씨도 그렇게 막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그냥 말한 줄 알아. 이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말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고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뒷담화도 잘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B 뒷담화 했던 걸 기억해. 그리고 B랑한테는 A 뒷담화 했던 걸 기억해. 그래서 그 말을 겹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구분을 잘 한다고. 근데 서출구 씨는 그런 능력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혼자 내비두고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그냥 가서 들이받고 애초에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입으로 뱉어냈으니까 이 사람이 알겠거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멘탈이 깨져있고 고립된 상황이니까. 이건 어쨌건 서출구 씨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내 의사를 덱스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해버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서출구 씨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뭔가 혼자서 고민하고 답을 내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막 고민하고 답을 내려? 상대가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출구 입장에서는 대화를 할 때 되게 힘든 부분이 그런 게 이제 힘든 부분이죠. 내가 아는 거를 구구절절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덱스 씨는 서출구 씨한테 들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내가 있는 시간대로 보내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서출구 씨가 지금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덱스 씨가 배신당한 것처럼 됐는데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나도 살고 덱스도 살고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덱스를 연맥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지. 서출구는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아는 걸 상대도 알겠거니 하고 그냥 그 판단을 해버린 거야. 시간에 쫓겨가지고. 근데 이제 서출구 씨는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했고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애초에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또 상황이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한테 말했겠거니 원래 자기가 가진 강한 성향만 남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마 서출구 씨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서출구 씨가 한 게 덱스가 점수 못 먹는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출구 씨가 생각한 건 이번에는 나와 선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먹고 그리고 덱스는 다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다음 기회에 점수를 먹는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겠다가 서출구 씨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하승진 씨가 그렇게 놔두겠냐고. 하승진 씨가 4점인데 윤비도 이미 1등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서출구는 여기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덱스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다 살리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쨌건 이 둘은 지금 아까는 현지 씨를 살리려고 홍진호 씨는 돈을 썼고 여기서는 덱스 씨를 살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덱스 씨 입장에서는 서출구 씨가 말을 바꾼 게 돼버렸어. 나를 믿게 해놓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딱 다른 짓 해버린 게 됐지. 근데 서출구 씨가 여기서 덱스를 살리려면 하승진 씨를 꼴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진호 씨랑 얘기를 했어요. 진영이 꼴찌 못 만들 거면 승진형 꼴찌 만드는 거 빨리 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도 꼴등이다. 그래서 홍진호 씨가 이번에 9시 가고 다음에 바로 밤 10시로 가서 2점 2점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홍진호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 10시 가면은 서출구 그리고 덱스가 다 점수를 먹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승진 씨가 꼴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우리 안에서 꼴찌만 안 나오면 되니까 홍진호 씨가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셋에 다 덱스까지잖아요. 거기서 꼴등만 안 나오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2점 2점 먹어서 덱스랑 서출구 네가 다 꼴찌에서 벗어나게 하자라고 홍진호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라고 하면서 이런 작전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덱스다 나나 다 점수가 높아지고 승진형 4점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상황이 지금 꼬여버렸죠. 그래서 서출구 씨가 덱스한테 사과를 하면 내가 진짜 의도한 거 아니다. 근데 덱스 씨는 그럴 거면 왜 10시로 간다는 말을 한 거냐. 10시로 간다고 해놓고 9시로 돌린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서출구 씨가 아니다. 90 작전 얘기했다. 그 작전을 덱스가 못 들었어요. 그거를 홍진호 씨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날의 문제가 이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됐다니까. 정보가 애초에 흐르지 않는 이 게임 자체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고립되는 상황이 연결되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보가 공유됐을 거라고 생각했어. 직장에서도 이런 일 진짜 많거든요. 뭔가 지시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알고 있겠지. 근데 한 달이 건너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했던 일 다른 사람 또 하고 있고 그래. 덱스 씨는 완전 억울한 거예요. 덱스 씨는 아까 걱정하지 밤 10시로 돌릴 거야 라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서출구는 내가 10시로 돌린다고 했었다고? 그 말은 하긴 했었거든. 그런데 그 뒤에 정해진 작전을 못 들은 거지. 덱스 씨는. 서출구 씨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덱스 씨는 완전 이제 도와줄 것처럼 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게 무슨 팀이냐. 기분 좋지 않고 나는 완전 기분이 상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덱스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윤비한테까지도 얘기를 나누는데 하승진 씨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형의 선택이라고. 하승진 씨가 지금 코인이 많이 남은 상태예요. 코인 8개 있는. 근데 이제 하승진 씨가 내가 꼴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이쪽 홍진호 팀은 방법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하승진 씨가 꼴찌를 벗어날 수 있거든. 막판에 코인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10점이 되면 게임이 끝나는데 하승진 씨 입장에서는 빨리 윤비 만들어서 게임 끝내버리는 게 낫지. 자기가 꼴찌를 안 하기 위해선. 근데 꼴찌를 한 사람이 어차피 자기를 찍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덱스가 점수를 먹을 수 있게 좀 시간을 주면 계속해서 변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이가 8점인데 게임이 끝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꼴찌를 안 하려면 하승진 씨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서출구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가 덱스를 버린 게 아니라 하승진 씨한테 꼴찌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인이 그렇게 많으시지만 좀 꼴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서출구 씨가 지금 그냥 하승진 씨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서출구 씨가 지금 제안할 수 있는 건 게임을 좀 뒤로 밀어주세요인데 뒤로 밀어주면 덱스가 점수를 먹게 되는 거고 먹을 기회를 달라는 거고 먹을 기회를 달라는 건 하승진한테 꼴찌를 해주세요라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 결국 이제 윤비 씨가 10점이 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덱스 씨가 꼴찌가 되는 거죠. 윤비 씨의 우승. 덱스 씨는 서출구에게 또 좀 불편한 감정이 있고 그렇게 말없이 자리를 일어나서 홍진호 씨도 오늘 진짜 많이 힘드네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들 멘탈도 갈리고 스트레스도 받았겠지. 홍진호 씨는 어떻게든 팀을 살리고 싶었는데 서로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면서 서로가 오해가 쌓였고 지목당한 플레이는 하승진과 파이. 예상된 바죠. 꼴찌를 하게 된 요인이 가장 큰 요인 하승진 씨죠. 처음에 트롤짓 하면서 소통이 안 된 것이지. 윤비 씨는 이진영 씨에게 데스매치 상대로 파이를 뽑아라고 하는데 진영 씨는 하승진 씨를 뽑습니다. 왜냐면 이건 파이와 유대감도 뭐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결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같이 연합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둘 중에는 하승진 씨가 떨어지는 게 진영 씨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내 전략에 따라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믿음을 준 사람은 파이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윤배에게 파이를 선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승진을 선택하는 거죠. 하승진이 게임 면에서 더 부족할 거다. 파이에 비해서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승진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윤비 씨가 투표 스틸권에다가 그리고 파이를 2장 투표하고 막 이러면서 데스매치를 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은 여기서 윤비 씨가 홍진호 씨한테 막 협박도 하거든요. 야생 보낸다고 하승진 씨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 덱스를 생각하면 하승진을 데스매치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홍진호 씨가 추가 투표권 구매해서 하승진을 고릅니다. 신현지도 하승진 뽑고요. 서출구도 추가 투표권을 구매해서 하승진을 골라요. 이게 어쨌건 데스매치로 이미 덱스가 결정되긴 했지만 서출구 씨가 덱스 씨를 어쨌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 돈을 쓴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서출구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신현지 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돈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씨는 진짜로 돈이 아까워서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생팀과 함께할 마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어쨌건 하승진 씨가 데스매치로 갑니다. 데스매치의 결과는 하승진 씨의 탈락입니다. 이날 오페라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공연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승진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기 때문에 이날 만약 살아남았어도 하승진 씨는 좀 오래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농구했을 때 성향을 녹여보자면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에이스, 스코어러들의 역할을 묵묵히 길을 터주고 미스를 리바인드 해주고 단점을 커버해주는 이런 조력자 역할을 선수 때 했을 때처럼 똑같이 이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스스로가 처음에는 형님이고 리더라는 생각에 저 조력자 역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력자를 하겠다. 그래서 리더인 예를 들어서 뭐 넉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삐그덕댐이 좀 줄었을 수 있는데 하승진 씨가 어떤 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팀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거든. 근데 물론 그건 저택팀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는 윤비를 굉장히 믿었다.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믿었고 넉스도 믿고 그랬죠. 이 세 명이 연합이었죠. 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비의 우승도 어시스트를 했고 윤비 씨는 하승진 씨에 대해서 든든한 형, 의리 있는 형 제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승진이 형밖에 없다는 거. 실은 넉스가 있을 때는 넉스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조금 이기적인 면은 있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연합 입장에서 미워할 수 없고 의리를 그래도 지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윤비였죠. 넉스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하승진 씨는 이제 우리 자기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넉스나 윤비 모두 하승진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남자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진영 씨나 현성주 씨는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이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긴 했죠. 결국 이 세 사람이었지. 그래서 어쨌건 이 세 사람은 하승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승진 씨도 어쨌건 이렇게 나를 좋게 봐준 동생들 때문에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구나.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옳은 길로 왔구나라고 알려준 곳입니다를 했는데 확실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조연이었죠. 윤비 씨는 이제 정글로 방출시킬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제일 잘 맞고 제일 성향이 맞는 넉스와 승진 두 사람은 다 사라진 상태. 이게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 된 거죠. 조금 우승 확률이 낮더라도
하승진 씨를 1등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파이를 포섭하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파이는 좀 약간 돈 같은 걸로 포섭을 하고 하승진을 1등 만들어주는 식으로 갔어야 실은 윤비 씨가 그래도 조금 멘탈이나 이런 거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자기가 우승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오른팔 왼팔이 다 날아간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서출구를 방출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출구 씨가 방출되고 홍진호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윤비 씨가 이 덱스가 서출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는 거를 알고 이게 이제 서출구가 자기를 계속 지목했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걸 덱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비 씨가 그냥 서출구에 대해서 실망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덱스 씨가 서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수영장 연합의 윤비 씨는 이제는 야생팀을 균열시키는데 집중을 하죠. 그리고 윤비 씨의 이런 전략들, 그리고 하승진 씨가 남겨놓은 그 하페라를 통한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홍진호가 있는 야생팀을 분열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또 나눠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 아까 얘기를 살짝 놓쳤는데 그 진영 씨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파이 씨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실은 아니죠. 수식로드에서 그 팀 모두가 본인을 믿었었지. 본인을 지지했었고. 그런데 파이는 진영 씨가 보기에 충분히 내가 말하는 거를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진짜 의미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조금 캐치가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다룰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정말로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